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원익홀딩스 지금 네. 단가가 5,900원까지 물 타가지고 네. 5,900원 인 거고요. 예예. 비중은 얼마나 지금 되세요? 40% 갖고 있습니다. 아, 물 타서 이제 비중이 40%까지 되셨는데, 예, 원익홀딩스 보니까 오늘 차트가 굉장히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였네요. 빨간불 켰다가 반락을 하면서 하락폭을 좀 키운 모습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게 제가 5월 초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네. 계속 이게 떨어져요, 계속. 아우,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 네. 떨어지는데. 근데 원익홀딩스가 저는 재무제표도 좋고, 네. 단지 이게 분기별 실적이 작년보다 못하다 할 때마다 더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최근 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에 또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익홀딩스 저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요. 그 왜 떨어지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좋은 주식이 원익홀딩스 일단은 결과만 말씀드리면 좋은 주식이고 실적도 좋아요. 이미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왜 떨어지냐면 좋다라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질 않아요. 계속 삽니다. 그 산다라는 거는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익홀딩스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떨어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의 물량들을 늘린다라는 건 여기 지금 차트에 보면 이게 개인 보유 수량인데요. 계속 늘어납니다. 회사가 좋으니까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은 이거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 좋은 종목을 더 떨어뜨려 가지고 개인들이 나갈 때까지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뭐 2,000원까지 뺄 수도 있어요. 좋으니까 나중에 만 원으로 나중에 올리면 되니까 개인들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자, 주성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성엔지는 똑같아요. 얘나 쟤나 실적은 똑같이 좋아요. 뭐 기업도 다 좋습니다. 원희홀딩스도 좋고요. 주성이도 똑같이 좋은데 근데 얘는 올라가고 걔는 떨어져요. 이유는 지금 최근에서는 기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전에서도 이게 올렸던 이유가 기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지금은 정확하게 맞아요. 작년에 코로나에서는 신기했던 게 개인들이 사도 올라갔었어요. 작년에는. 원래는 개인들이 많이 사면 빠지는 게 맞았는데 작년에서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빠졌는지 몰라도 그냥 개인들이 사도 올라가고 기관들이 사도 올라가고 누가 사도 그냥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었다면 올해 지금 특히 올해 3월 달서부터는 철저하게 그리고 5월 지금 5월 이후서부터도 더욱더 8월 달서부터는 거의 뭐 100% 거의 뭐 100% 가깝도록 수급이 강한 종목들만 철저하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을 일부러 굉장히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더 떨어뜨리는 경우라 좋은 주식들은 더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답이에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올라간 이유가 그렇고요. 후성도 안 떨어지고 강한 이유가 이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매집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고 강한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도 똑같죠. 하나머티리얼즈도 강한 이유가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원익홀딩스는 그 수급이 지금 개인들이 여전히 물량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개인들이 많이 물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더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적도 잠깐 봐드리면은 보신 게 맞아요. 실적을 보면 당기순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컨센서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참 좋은 주식인데 이런 주식은 언제 가냐면 개인들이 이제 손절하고 안 되겠다 했을 때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움직일 텐데 지금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신다라 그러면 버티세요. 버티시고 더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니까 추가 매수는 이제 그만 이제 멈추시고 비중이 40%시니까 빠지다 보면은 저는 반도체 섹터가 확실하게 바닥을 치는 자리를 내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빠르면 1월 달, 늦으면 3월 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쯤에서 반도체 섹터가 이제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원익홀딩스부터 해서 이런 애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면 그때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만약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면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말로 많이 빠지면 2,000원까지 빠지겠지만 안 빠지고 버티고 잘 버텨갖고 올라가든 2,000원 빠졌다 올라가든 저는 10,000원 봅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10,000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눈 감고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를 길게 보면 완전 바닥에 있어요. 완전 바닥에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는 버티는 게 맞고요. 어디까지 더 빠질지는 일단 세력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네. 이렇게 무리하게 막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봉급을 타면은 조금씩 저축을 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네. 어느덧 내일이면 12월 달 아닙니까? 12월 달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그렇죠. 지겹죠. 그러니까 아, 지금 너무 지겹고 그래가지고 원익홀딩스가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때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예. 보면 한 1년 6개월 동안 빠졌어요. 1년 6개월 빠지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게 올해 내내 빠졌으니까 이제 1년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1년 빠졌어요. 1년 빠졌으니까 여기는 1년 6개월 빠졌고 지금 1년 빠졌고.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1년 이상 빠지거나 1년 6개월 정도 빠지면 항상 반등을 줬으니까 여기도 보면 1년 6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걸렸네요. 대부분. 그러니까 1년 6개월 빠지면 올라가는 주식의 특징을 갖고 있네요. 얘는. 여기도 보면 대략 1년 6개월이네요. 여기도. 1년 2개월, 3개월. 여기도 1년 한 6개월, 7개월. 그러니까 요것도 한 1년 6개월 정도 빠지면 과거의 이 습관들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얘도 한 1년 6개월 정도만 빠지면 이제 고만 빠지고 나중에 저는 급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월급 타면서 계속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예. 계속 모으세요. 아, 계속 모으세요. 결국은 이쪽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을 두면 되겠습니까? 얘기했잖아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상반기까지 6월까지요? 그렇죠. 1년 지금 1년 된 거죠. 지금 고점에서 보니까 예. 지금 오늘 고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진다고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결국은 회사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알고 계신 거잖아요. 회사가 괜찮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회사는 어차피 안 망할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 예. 특히 DDR5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DDR4하고 5하고 지금 속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면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는요. 그 모델 넘버가 있어요. 속도가 있는데 DDR4도 처음에 나올 때 2100, 2400, 2600, 2800, 3200 이게 모델 넘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꼬물딱지 램을 내놓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DDR4하고 속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가격만 높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버전 이제 좋은 걸 나오면서 가격도 안정화되고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그럼 가격도 안정화되고 많이 팔리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럼 이쪽으로 이제 다들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대처를 그쪽으로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서는 이제 DDR5 관련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 그때는 움직일 거예요. 그게 얘의 시기로 보게 되면 내년 6월 달까지는 계속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3월 달쯤 되면은 IT 섹터가 분명 가기는 할 것 같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계속 물타는 거는 괜찮은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